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철학TV의 해인서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운세 풀이 중에서 2015년생 을미생 50년대생은 1955년생이죠. 그죠? 60년 차이 나는데 자, 이 을미생 양띠 내년이 되면은 7살이네요. 아직 완전히 뭐 어린 애다, 그죠? 제가 이제 동영상을 어린 애들까지 해드리는 이유는 물론 뭐 당사자 보라고 해드리는 건 아니죠, 그죠? 자, 부모님들이 보시고 좀 참고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꼭 내년 운세를 풀다 보니 지금 이 나이까지 왔는데, 이거는 뭐 내년 운세보다는 지금 이 나이는 앞으로 이제 애들이 나아갈 방향, 진로나 적성, 직업 등등, 사회성 등등 그런 것을 큰 카테고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 이게 굉장히 일리가 있거든, 사실은. 물론 구체적으로 다 풀면은 태어난 뭐 월 일시까지 다 풀게 되면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진로, 적성, 직업 등등 뭐 그걸 다 풀어낼 수 있지만 거기까지 이제 풀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선에 지금 사실은 이제 을미생이라는 게 양띠잖아요, 양띠. 제가 풀어드리는 이거는 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띠의 특성이라든지 뭐 동물적인 특성, 성격 이런 걸 가지고 운명론 논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엄격히 말하면 운명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가시거리를 들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본인이 태어난 천간의 기운, 하늘의 기운,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하늘의 기운이 있는데요. 그게 본인이고, 그게 본인의 자예요, 자.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을미년 양띠라는 게, 엄격히 말하면 띠라는 것은 조상과 관련된 정보, 소리, 유전자가 들어있는 자리. 좀 더 확장하면은 전생과 관련된 정보, 유전자가 들어있는 자리예요. 자, 저 정보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는 게 사주팔자 명리를 풀어내는 정통적인 정석이죠, 그죠? 그러니까 간목으로 태어난 사람한테 저 을미가 정보가 다르고 을목으로 태어난 사람 다르고 병화로 태어난 사람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같은 을미년에 태어나더라도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태어난 천간 오행의 기운을 알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태어난 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계절, 태어난 일, 뭐 이제 태어난 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들어있는 정보를 다 읽어내는 게 이게 이제 사주팔자 푸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운명론입니다, 오리지널. 자, 이제 이거를 동영상을 보시려고 하면 태어난 천간 오행, 자신의 고유 오행을 아셔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은 댓글에다가 이렇게 태어난 생년월일 시하고 음양력 구분해 올려놔시면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 하시고. 자, 나가는 순서는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순으로 나가는데 이 자막 처리를 해놨어요. 갑은 갑, 을은 을. 그러니까 자기 해당 파트만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한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 다 보시라 그러면 한 2시간 가까이 걸리는데요. 물론 다 보셔도 됩니다. 예. 참고도 되고 재미도 있고 그러죠. 자, 그러고요. 자, 보시기, 자, 을미년, 양띠는, 우리가 그냥 흔히 이제, 뭐 색깔로 구분하는 띠가 있거든요. 이 색깔은 별 의미는 없지만은,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분히 상업적으로 이제 근래에 와서 누가 만들어낸 거죠. 그죠? 자, 양띠라는 게 하늘의 기운 따라서 색깔을 이제 구분하는데, 을미는 푸른 양이에요, 푸른 양. 실제로 푸른 양은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외에 이제 뭐 많죠. 정민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뭐 붉은 양, 뭐 기축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민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황금양. 원래는 노란 양인데 이거를 듣기 좋으라고 황금으로 해요. 황금양 이렇게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병정무 신민년에 태어나면 흰양, 흰양은 많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개민년에 태어나면 검은 양,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요. 뭐 큰 의미는 없고, 이번에 그렇게 말하고 계시고. 자, 을미년은 기본적으로 푸른 양으로 태어났어요. 자, 이 을미년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이제,
자, 간목으로 태어난 사람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 간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행상으로는 토, 목, 나무를 나무. 나무 중에서도 큰 나무, 거목을 거목. 자, 이건 상징하고 비유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고요. 자, 이 간목이라는 것은 속성이 있는데 앞으로 뻗어나가는 성향, 진취적인 성향, 남을 계몽하고 선도하려는 성향, 한마디로 앞장서려는 성향이죠. 그죠? 내가 대장하려는 성향이다. 예.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대장, 내가 이 리드가 돼 가려는 성향,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간목은 상당히 명분을 중요시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쉽게 굽히려 그러지 않고 뿌렸으면 뿌렸죠. 그죠?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간목은 어질 인자한 어떤 측면, 인간적인 측면, 쉽게 말해서 인간에 대한 처근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계몽하고 선도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 분야라든지 어떤 이런 쪽도 많이 종사하고, 문화계통도 종사하게 되고, 또 공무원이라 가지고 공공의 일, 공무원 계통 이쪽도 많이 종사하게 되죠. 그죠?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진 간목이 이제 을민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정보가 주었을까요? 도성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를 보면 을민년에 태어나면 우선에 본인의 어떤 성부욕, 성패욕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주장, 주관, 자기 고집이 상당히 세요. 예. 한마디 주체성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죠? 예. 사람은 주체성이 있는 게 좋죠. 그죠? 자기 나름대로 고집, 아집이 있는 게 좋아요.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있지만은, 이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이 좋아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중심에다가 이 간목이 얼마나 되냐면 성부욕, 성패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나 어떤 성부에서 이기려는 어떤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재물이 또 주어져, 긴 재물이 주어졌거든요. 소상과 관련돼서. 네, 그래서 저 긴 재물은 아주 안정되고 일정하고 아주 올바른 재물이거든요. 자, 저 재물을 본인이 쓰면 좋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조상 중에서 한번 성부를 걸어가지고 한번 크게 흥했다가 망했을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사주 구조 따라 좀 다른데 그런 경향이 있는 수도 있거든요. 다 그렇진 않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그 영향이 어떤 부모님까지 영향이 끝이 내려오게 되면 가정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그러한 경우에는 내가 이걸 극복의 대상이에요. 자, 이거를 잘 극복을 하고 나면은 본인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나중에 그러한 성장이나 경향성을 가지고 나중에 큰 재물을 또 취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주 전체 구조를 봐야 되지만 하여튼 그래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을미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긴 재물이 주어진데 저 재물을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조상 쪽에서 한번 엎어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이라 볼 수 있고요. 또한 어떤 기본적인 성향은 가져간다 봐야 됩니다. 한번 성부를 성부욕이 굉장히 강하죠. 그죠? 주장도 강하고, 주체성도 강하고, 뿌리도,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튼튼하다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상 쪽의 베이스가. 자, 저러한 간목이 이제 태어난 계절별도 특성이어서, 자, 봄에 태어나면은, 자, 봄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우리가 계절이라는 것은 그 사주의 운명의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 근본 내지 어떤 진로, 적성, 내지 앞으로의 사회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자, 본래 이거 월별로 다 해야 되는데, 월별로 하면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도저히. 그래서 제가 이제, 계절별로 큰 카테고리를 묶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러한 간목이 봄에 태어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면 근본 뿌리, 근원이 튼튼해요. 한마디로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주체성이 있고 중심이 있죠. 그죠? 자, 그런 것이 자, 조상 쪽에서도 또 그런 기운이 주어졌는데 또 주어졌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자기 주체성이 주관이 지나치게 강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약간 이제 고집, 아집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주관 아집을 조금 줄이셔야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일단 기운이 강하잖아요. 이 강한 기운을 어딘가는 쓸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기운을 아주 슬기롭게 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자, 그게 만약에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관이 잘 나왔으면 관을 선택해서 권력을 취할 수 있고, 재물이 잘 나왔으면 재물, 돈을 취할 수가 있고, 안 그러면은 재능이나 끼, 내지 어떤 기술 계통을 잘 나왔으면 그쪽을 취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제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체가 잘 나와 있지 않으면은, 그냥
약간 어떤 육체적인 일, 뭐 힘든 일 이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간목이 을민년에 태어나가는 간목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저 사용처가 잘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고, 없으면 또 운에서도 살펴봐야 되고, 아니면 또 다른 쪽에서 후천적인 쪽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개운하는 쪽에서. 이름이라든지 풍수라든지 직업이라 등등해서 본인한테 맞는 쪽은 어떤 그 사용처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 얼마든지 개운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간목이 봄에 태어나면 그렇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간목이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꾼,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쪽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야. 예,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강합니다. 예, 왜냐면 을미년에 조상 쪽에서 본인이 주체성, 주관, 본인이 주관적으로 사는 심리가 깔려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재주까지 주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나는 어디에 애속되지 않고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 심리가 강하거든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남자한테 의지하기보다는 본인의 능력대로 사는 심리가 강해요. 그래서 본인이 주인공인 데가 살아가려고 그러죠. 예, 그렇게 사는 거 좋죠. 자, 본인의 능력도 잘 펴면서. 중요한 것은 남자에 대해서, 웬만한 남자는 마음에 안 들어오고, 눈에 안 들어오죠. 그죠? 제일 좋은 것은 남자를 본인이 데리고 사는 게 좋아요. 요즘 시대는 음의 시대가 돼가지고, 음이 극성하는 시대에는 주인공이 되는 시대니까 여자가 주인공이 되는 시대죠. 자, 남자가 보조를 하고, 시대 정신에도 잘 맞습니다. 예, 시대 정신에 맞게 그렇게 사는 것도 좋죠. 그죠? 자, 간목이 일단은 여름에 태어나는 능력자. 조상과 관련돼서 같이 결합을 시켜보면 나는 프리랜서로 살아가겠다. 이런 심리가 강하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저 재능이 그러니까 순수한 재능, 기술기, 뭐 예체능의 재능을 갈 수도 있고, 저 재능을 가지고 돈을 버는 쪽으로, 재물을 얻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 재능을 가지고 관을 취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또 태어난 일과 시의 사주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재능 능력자로 태어났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때인데, 가을에 태어나면 관운, 직장, 직원, 명예, 어떤 권력운이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직장과 권력운이 주어졌는데, 이 권력이란 놈은, 관이란 놈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 칼자루를 쥐고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관을 부리먹고 사느냐, 안 그러면 내가 관 조직에 애속, 종속되어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느냐, 이게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편하고 남자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렇지 않고 남자가 스트레스로 다가오느냐, 이게 관건인데, 자, 이 관건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로지 유일하게 공부, 라이센스 학벌을 해가지고 어떤 내공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내공이 높으면은 이 관이라는 놈은 기본 스트레스거든. 적군이 나를 괴롭히러 오는 놈이거든요. 괴롭히러 왔다가 상대방이 보고 내공이 높으니까 그냥 적군이 아군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가장 좋죠. 자, 거기다 이 간목이 을민년에 태어나면 본인의 근본 뿌리, 기본적인 베이스가 튼튼하기 때문에 어느 힘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관을 어느 정도 본인이 감당하고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공부만 조금만 가미가 되면은 충분히 이 관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관 권력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똑똑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다음은 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달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공무원, 학문, 라이센스, 학벌운이 좋아요. 자, 일단 공부운이 좋죠. 자, 이렇게 되면은 조상 쪽에서 을미년에 본인이 근원이 튼튼하고 튼튼한데 기본 기초가, 거기다가 학문까지 같이 주어지면 내공이 쉽게 말하면 이론까지 갖춘 아주 실력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죠. 이렇게 되면 내공이 빵빵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쓸 것이냐, 단순히 이론가로 그치고 아이디어맨으로 그칠 것이냐, 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에 태어나 일어난 시에 관이 잘 나왔으면 관을 취하게, 권력을 취하게 되고, 재가 잘 나왔으면 재물, 물질을 취하게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예체능 쪽에 끼, 재능, 내지 어떤 전문 기술이 잘 나왔으면 그쪽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죠. 자, 그렇게 되면 이론과 실기를 골고루 갖춘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 기능과 출력 기능이 다 좋은, 인풋과 아웃풋이 다 좋은 유능한 능력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예. 자, 간목이 겨울에 태어나면 일단 공부운이 잘 주어졌다. 자,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지 쓸 용처만 잘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자, 이상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내년 신축년 운을 한번 볼까요? 애기들이니까 특별히 운은 볼 거고요. 내년에 자주 간목은 기본적으로 좋은 해입니다. 예, 어떤 명예스러운 일도 있고,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어떤 먹을 복도 생기고, 저 재물이라는 게 이제 어릴 때는 돈보다는 먹을 복이라 보면 되겠죠. 그죠? 어떤 귀한 먹을 복도 많이 생기고, 네, 내년에 간목이 좋은 해입니다. 네, 그렇네요. 그 다음 육신적으로 애로사항이 한번 기토는 관계없고 경능 관계없고, 예, 육신은 별 문제가 없고 할머니의 건강 내지 운이 조금 막힌 해니까 그거는 부모님들이 열심히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 간목도 내년 한 해는 좋은 것은 시하고 흉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자, 을목도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를 상징하는데, 간목이 큰 나무를 상징한다면, 을목은 작은 나무, 내지 어떤 화초, 농작물, 넝쿨 식물 같은 이런 식물을 상징하는데요. 자, 하지만 이 을목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고, 환경 적응력도 강하고, 쉽게 죽지 않고,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끈질긴 면도 있고, 따라서 굉장히 건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해요.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예, 간목이 명분을 중요시 여긴다면은 을목은 실리를 중요시 여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을목은 우리가 함부로 얕보면 안 됩니다. 을목은 단단한 밧줄이기도 하죠. 그죠? 예, 꽁꽁 묶어버리면 여러분 꼼짝 못 하거든요. 자, 이러한 을목도 목의 특성인 어질인자, 사람이 인자하고 어질이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척은지심을 가지고 있죠. 그죠? 네. 자, 이러한 을목이, 을민년에 태어나면은, 조선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어떤 것이 주어졌을까 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본인의 주체성 주관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내면적인 주관인데, 은근히 고집이 강하고 주관이 있거든요.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있는 게 굉장히 좋죠. 그죠? 예. 자, 그러다가 재물도 좀 큰 재물이 주어졌거든요. 편절한 재물인데, 이거는 굉장히 재물로서는 약간 제법 큰 재물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재물을 이제 본인이 취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 조상 쪽에서 그러한 어떤 재물이 주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가지고 올지 못 올지는 태어난 월일시와의 관계, 조합을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러한 정보가 주어진 을목이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태어난 계절은 그 사람의 진로, 적성, 앞으로의 직업, 어떤 사회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자, 을목이 이제 봄에 태어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면 본인의 근본 뿌리가 튼튼해요. 자, 기초가 튼튼해요. 야, 이렇게 되면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죠. 자기 중심이 있고, 주체성, 주관이 강하고, 고집이 있고, 이렇습니다. 예, 사람은 주체성, 주관, 중심이 있는 게 좋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조상 쪽에서도 그러한 기운이 한번 주어지는데 또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약간은 고집이 아집이 되고, 약간은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자, 육체가 튼튼하고 이런데, 자, 이렇게 되면 봄에 태어나게 되면 에너지는 굉장히 강해요. 자, 이 강한 에너지를 어딘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쓸 용체가 잘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쓸 때를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관이 잘 나있으면 관 권력을 취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재물이 있으면 돈을 취하게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애체능이나 끼 내지 어떤 전문 기술 쪽이 잘 나왔으면 그쪽을 취하게 되겠죠. 이렇게 용체가 잘 나왔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 강한 기운이 아주 잘 성화되어 가지고 좋은 쪽으로 쓰임새가 잘 있어 가지고 별 문제가 없겠죠. 그죠? 하지만 이 용체가 잘 나와 있지 않으면 기운은 너무 왕항성하고 쓸 데가 얻게 되면은 좀 곤란하죠. 그죠? 이럴 때는 어떤 단수 육체 노동 같은 걸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사주에 없으면은 운에서 대운에서 찾을 수가 있고, 대운에 안 그러면은 또 후천적으로 어떤 이름이나 어떤 직업이나 어떤 풍수나 이런 데서 본인한테 맞는 쪽, 쉽게 말해서 본인한테 사용체가 될 수 있는 기운을 잘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후천적으로 또 찾아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면은 별 문제가 없겠죠. 그죠? 을목이 자정 을민에 태어나면 기본 기초가 굉장히 튼튼하다. 봄에 태어나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저주권,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내 생각하는 내 능력대로 내 호기심이 가는 쪽으로 살아갈 것이 한 게, 저게 부모 쪽, 조상 쪽에서 어떤 본인의 주체성,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체, 주관을 가지고 본인의 능력을 펴면서 살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한마디로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강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어디에 얽매여 있는 걸 싫어해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남자한테 의지하기보다는 나는 내 능력대로 살 거야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남자하고 트러블도 있을 수 있는데, 한마디로 본인이 똑똑하죠. 그죠? 그래서 웬만한 남자는 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내 능력을 펴면서 남자를 본인이 데리고 살면 되죠. 그죠? 지금은 음의 시대가지고 음이 극성하는 시대죠. 여자가 주인공이고 남자가 보조를 하는 시대예요. 그 시대 정신에 잘 맞죠. 그죠? 예, 요즘 남자들도 그렇게 살려는, 여자한테 의지해가 살려는 남자도 많이 있죠. 그죠? 예. 좌우지간 이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면 을민이네. 능력자다. 프리랜서적인. 자, 저 능력을 가지고 단순히 아니고 어떤 재능이나 끼 내지 어떤 기술 쪽 그쪽을 어떤 추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자, 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관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또 사주 전체성이 봐야 되는데, 좌우지간 을목이 여름에 태어나면 능력자로 태어났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거기다가 저 능력이 조금 고급화되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따면 가장 좋아요. 그러면 아주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재능이 아주 전문 자격이 있는 능력자로 성장하는 가능성이 많죠. 그죠? 자, 다음 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좋아요. 자, 관과 권력이라는 놈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칼자루를 쥐고 권력을 쥐고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관의 애속 종속되어 힘들게 살아가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죠? 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자운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렇지 않고 남편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오느냐, 이게 관건이 인데, 이 관건의 핵심 키 포인트는 공부원에 있습니다. 공부, 라이센스, 학벌, 내공에 있습니다. 자, 이쪽이 잘 갖추어지게 되면 관의 주인공을 내가 살 수가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좋은 남편 만나서 훌륭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거꾸로 잘 갖추어지지 않게 되면은 내가 관의 애속 종속대가 노예로 살 수 있고, 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는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을목은 을민년에 태어나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뿌리가 있고 근원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 관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만 조금만 추가되면은 관으로 충분히, 권력을 충분히 취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훌륭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본인 관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자, 다음은 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공부, 라이센스, 학벌은 내공이 있어요. 예. 일단은 공부운이 잘 주어진다 그런 거는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을민년에 저 본인이 튼튼한 기초와 함께 지적 수준도 굉장히 높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공이 굉장히 튼튼하고 높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딘가 써야 되겠죠. 그죠? 단순히 이론가 내지 아이디어 면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이것을 가지고 태어난 일어난 시에서 관이 잘 나서면 관, 권력을 취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재물이 잘 나서면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체능이나 끼, 기술, 이쪽도 취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사용체가 잘 나오시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론과 실기에 아주 밝은, 아주 유능한 똑똑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죠. 자, 컴퓨터로만 하면 인풋과 아웃풋 기능이 뛰어난 훌륭한 성능 좋은 컴퓨터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자, 을목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전문 자격 내지 또 수준을 가지고, 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사용처를 잘 찾아보면 그쪽에서 성공하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내년 운시를 안 볼까요? 을목이 내년 을민이 되면,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기본적으로 을목이 신축년에는 약간은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예, 운이 조금은 내년 그러니까 여러 환경이 스트레스 환경으로 바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것을 잘 극복을 하셔야 되는데, 오직 극복하는 길은 조용히 공부하고, 몸과 마음을 수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7살이니까 몸과 마음이 수성이 되겠어요. 그런 건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고, 자, 오지가 내년 을목은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 더 어떤 건강 이런 쪽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신경 쓰고, 네, 약간은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을목은 이 부모님들 챙기셔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 을목이 내년에 육친관계에서 보면 정말 관계 없고요. 네. 예, 부친 쪽에, 그러니까 건강이라든지 어떤 운이 조금 막힌 해거든요. 내년에요. 그쪽만 신경 쓰시면은, 그럼 할머니의 건강. 네. 그쪽이 조금 신경 쓰시면 되겠네. 네. 그 외에는 별 게 없습니다.
자, 을목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병화로 태어나신 분. 자, 병화는 우리가 오행상으로 불을 자연 상태에서는 하늘의 태양을 상징합니다. 자, 하늘의 태양은 우리에게 광명과 따뜻한 기온을 우리에게 만사 만물에 베풀죠, 그죠? 그래서 이 병화는 굉장히 쓸모 있는 사람, 어디 가나 환영받는 사람. 특히 이제 여름만 조금 빼놓고는요. 나머지 겨울 같은 데 더 그렇고 가을도 마찬가지고 봄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쪽이죠. 자, 저러한 병화는 기본적으로 또한 그래서 밝고 상냥하고 예의 바르고 애절 바른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저러한 병화가 이제 을민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을민년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어떤 게 주어지냐 하면 보면 일단은 공부는 학문이 주어졌어요. 이거는 올바른 공부 학문이거든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총명하고 똑똑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인자도 있는데, 자, 일단은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또 을민년에 태어나게 되면 또 선천적인 또 똑똑함, 총명함도 주어지거든요. 이거는 외면적인 똑똑함, 총명함인데, 언어적인 똑똑함, 총명함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똑똑하고 총명하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론과, 그러니까 지적으로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 지적 수준도 있고,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똑똑함, 총명함 동시에 다 갖춰져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병화가 상당히 수준이 있고 똑똑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가능성이 많네요. 조상과 관련돼서 정보에서 보면은. 자, 저거는 저 유전 인자는 본인이 받아가면 좋겠네요. 자,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을민년의 조상의 정보를 가진 병화가 또 태어난 계절의 특성이 있거든. 한번 볼까요? 자, 태어난 계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근본, 베이스, 기본, 기초가 되는 자리이면서 진로와 적성, 내지 앞으로 직업, 사회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리거든요. 자, 이런 병화가 봄에 태어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무원, 라이센스, 학벌운, 내공운 이런 쪽이 좋죠. 일단은 공부운이 좋죠. 이렇게 되면은 자, 이 병화가 조상 중에서 공부운이 한 번 주어지는데 또 공부운이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때로는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을 수 있어요. 슬럼프 오기도 합니다. 자, 왜냐? 배가 부른데 자꾸 밥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소화를 시켜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화가 을민에 태어난 병화는 봄에 태어난 사람은 공부를 하다가 약간 슬럼프 온다든지 하기 싫으면 쉬어가면서 하는 게 그냥 좋아요.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배가 부른데 밥을 더 먹으면 어떻겠어요? 체하죠, 체. 특히 어머니가 이 자녀에서 너무 밥 먹으라, 뭐 먹으라. 그러니까 다 많은 간섭을 하는 건 안 좋아요. 물론 자녀가 잘 되라고 이것저것 다 챙겨주는데 너무 챙겨주는 게 부작용, 역작용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병화는 가능하면은 이 자녀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계속 그런 쪽으로 컨트롤을 하고 본인이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컨트롤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저것 다 이렇게 입맛에 맞는 거 다 지워주면 안 됩니다. 예. 자, 이러한 병화가 자 저렇게 이론적으로 이제 어떤 수준이 아주 쌓이게 되면 저거를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지 중요하죠, 그죠? 네, 뭐 단순 이론가 내지 아이디어맨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저거를 가지고 태어난 일어난 시에 관이 잘 있으면 권력을 취하면 되고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돈을 취하면 되고 안 그러면 예체능이나 어떤 전문 기술 개성이 잘 나와 있으면 그쪽을 취하면 되겠죠, 그죠? 네, 자 일단은 병화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는 학문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은 병화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대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같은 화의 기운이거든요. 한마디로 기초 뿌리가 튼튼하거든요. 자, 몸이 튼튼합니다. 자, 이렇게까지는 좋은데 자, 을민년에 태어나가지고 약간 불기운이 좀 너무 강할 수 있거든요. 이 강한 병화가 불기운이 너무 강하게 되면 잘못하면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을 잘 다스려야 되거든요. 슬기롭게. 자, 이거는 억지로 해가지고 불을 갖다가 어떻게 억압하려면 안 됩니다. 이 불은 슬기롭게 잘 빼내어서 어떤 사용처를 잘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한 불을 쓸 용처, 그거를 일어난 시에서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구하러 가면 되고, 안 그러면 애체나 끼, 어떤 재능 쪽에 있으면 재능 쪽으로 가면 되고, 자, 관이 있으면 관을 취하면 됩니다. 네.
자, 중요한 것은 이 병화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불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불을 슬기롭게 잘 다스릴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스려야 됩니다. 이 불은 잘못 다스리면 폭발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사용체가 잘 나오지 않으면은 이 불길이 너무 타오르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안 되니까, 만약에 이게 사주 원국 자체에 없으면은 운에서도 찾아야 되고, 자, 운에서도 없으면은 후천적으로 뭐 이름이나 성명이나 안 그러면 직업이나 뭐 또 풍수나 이런 쪽에서 본인의 사용체에 맞는 기운을 가지고 저 병화 불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별 문제가 없죠, 그죠? 자, 다음은 병화가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달인데, 자, 가을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물질, 재물과 관련된 정보가 잘 들었어요. 돈에 대한 감각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성향과 재능을 타고났죠, 그죠? 자, 이 재물이란 너무 중요하죠.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취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내게 되지만, 안 그러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서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되고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내 사업을 하면 속성속패를 하게 되는데, 자, 이 병화가 을민년에 태어나가지고 본인이 어느 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학문도 갖춰져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재물을 본인이 충분히 감당을 하고 본인이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본인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자, 그렇지 않으면 직장생활 하셔도 되는데, 자, 직장생활 하실 때는 가능하면 나중에 경제나 경영, 금융, 회계 같은 이런 쪽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 그런 쪽 계통의 직장생활 하시면 아주 일을 잘하는 일꾼이죠.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병화가 을민년에 가을에 태어나면 이 재물을 본인이 충분히 희롱할 수 있겠다. 예. 그래서 본인 사업을 하셔도 되고, 직장생활 하셔도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수준이 좀 높아지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 자격증 내지 라이센스를 가지게 되면 아주 금상첨화가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 재물의 수준이 훨씬 높아집니다. 네,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자, 다음은 병화가 이제,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0일 때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은 주어졌어요. 자, 관이나 권력이란 놈은 내가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느냐, 그러면 관이나 조직에 예속되어 살아가느냐. 여자 같은 경우는 관이라는 게 남자하고는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는 남편 만나고 잘 살 것이냐, 스트레스 다가올 것이냐, 관건인데, 자, 이 병화가 을민년에 태어나 공무원에 주시다고 했잖아요. 자, 이 공무원하고 관하고 잘 매치가 되거든요. 잘 어울리게 됩니다. 자, 이게 잘 되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공부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저 관을 본인이 권력을 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쓸모있고 유용한 사람이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꼭 죽으라고 안 하셔야 되겠네요. 왜냐면 공부원이 기본 주어졌기 때문에 대충 설렁설렁 해도 공부 잘 되겠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관을 기본적으로 본인이 취하면 되겠죠. 그죠? 권력을. 자, 이거는 별로 선택의 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관으로 가셔가지고 권력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네요. 자, 이제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내년을 한번 볼까요? 뭐, 애기들이니까, 뭐, 특별히 다른 거는 볼 거 없고요. 자, 내년의 병화는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적인 해네요. 예, 액션이 많이 나오는 해입니다. 예, 뭐, 한창 아직은 뛰고 놀 나이네요. 내년은 더더욱 그냥 뛰고 놀 가능성이 많네요. 예, 아직은 공부에 너무 매달릴 때는 아니죠. 그죠? 네, 특히 예체능 쪽을 한다면 내년에 아주 좋은 해입니다. 네, 아주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어떤 내공이 올라가는 해네요. 자, 내년에 그런 게 있고요. 내년에 먹을 복도 있고 뭐 그렇네요. 예. 자, 그 다음 육신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은 뭐냐면 내년에 병화가 부친의 건강 내지 운이 조금 막히니까 그런 부모님들 조금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럼 할머니의 건강 그쪽 좀 챙기시는 게 좋고 운도 조금 막히는 해거든요. 형제간 중에서 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자, 이런 거는 다 부모님들이 챙겨야 될 상황이죠, 본인보다는. 자, 병화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유시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정화로 태어나신 분. 자, 이 정화도 이제 오행사는 불을 상징하는데 화인데, 자, 병화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상징한다면 정화는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을 상징하거든요. 또한 그러니까 달과 별은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하고 때로는 매력적이죠, 그죠? 네.
또한 저 정화는 인간이 만든 문명의 불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전기불 같은 거 내지에 어떤 우리가 실제로 생활에서는 불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하죠, 유익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로 쓸모가 있고 유익하다 보면 됩니다. 특히 겨울에 태어나면 더더욱 그랬거든요. 자, 이러한 정화는 또한 문명의 불이기도 합니다. 네, 아까 그 지혜의 불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임이나 무지함을 깨우쳐주는 지혜의 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분야에 종사하신 분도 많고요. 또 여자 같은 경우는 정화로 태어나게 되면 도화의 불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름답고 매력적이죠. 예, 그래서 이성적인 매력. 이거는 이성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동성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한 매력을 가지고 있죠. 그죠? 또한 저 정화는 밝고 상냥하고 굉장히 애절 바르고 예의 바른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저러한 정화가 자 을민년에 태어나면 어떠한 정보가 주어졌을까요? 조선과 관련 정보, 전생과 관련 정보를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태어날부터 총명함, 내면적인 총명함이 주어졌어요. 이 내면적인 총명함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내가 좋아하고 관심이 가는 쪽에 깊이 빠져들어서 연구하고 탐구하는 쪽에 이게 약간 전문가적인 기질이거든요. 나중에 전문가가 되는 기질인데 그쪽에도 재능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내면적인 총명함에 주어진 데다가 후천적으로 공부도 주어졌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후천적으로 이제 지적 수준이 높아지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자기 감성에 맞는 공부니까 자, 이 정화가 을민년에 태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직 계통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자기 코드에 맞는 쪽, 그죠? 물론 이거는 뭐 무조건 이과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과가 많겠지만 문과도 가능합니다. 자, 문과도 인생의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학문, 이런 쪽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가 주어지는데 또한 이 정화는 기본적으로 식복이 주어졌거든요. 먹을 복이 있네요. 자, 이 조상과 관련해서 먹을 복이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좋은 거죠. 그죠? 자, 식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복일 수도 있습니다. 자, 먹을 복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예, 기본적으로 좋은 것을 많이 먹을 복이 있다는 얘기는 돈이, 재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돈 없으면 좋은 거 많이 못 먹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재물복이 있어도 식복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 재물 싸놓고 제대로 못 먹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죠. 불하는 게, 돈이라는 게. 그죠? 예. 자, 이러한 정화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태어난 계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근본 베이스, 내지 어떤 진로, 적성, 직업, 나중에 어떤 사회성하고도 기본적인 어떤, 자, 이러한 정화가 자, 봄에 태어나면은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기본적으로 공부운, 학문은, 라이센스, 자격은 이런 쪽이 주어졌어요. 자, 공부운이 일단 주어졌다는 것은, 자, 조상 쪽에서도 공부운이 한번 주어졌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은 공부를 위한 공부를 많이 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고, 공부가 슬럼프가 올 때도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배가 안 부르는데 자꾸 밥을 먹으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쉬어야 돼요. 네. 공부를, 이게 정화가 을민이 태어나면 공부는 그냥 대충 슬렁슬렁 하셔도 됩니다. 너무 이렇게 죽으라고 빡시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공부는 주어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모친이, 어머니가 너무 지나치게, 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간섭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간섭을 하고, 쉽게 말해서 자식을 위해서 난 다 해주고 싶겠죠. 그죠?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나오고 오히려 안 좋아요. 그냥 지켜보는 게 좋고, 본인이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키우는 게 가장 좋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어떤 내공이 쌓이고 자격이 쌓이면 이것을 용처를 잘 찾아야 되는데, 자, 이 용처가 그냥 단순히 이론가 내지 어떤 꿈을 먹고 사는 사람 이런 쪽에 아이디어맨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이 이론의 수준 높은 학문을 가지고 용처를 찾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일어날 시에 관이 잘 나갔으면 권력을 찾아가면 되고, 재물이 잘 나갔으면 돈을 따라가면 되고, 안 그러면 애체능이나 내지 어떤 기술 쪽이 잘 나왔으면 그쪽을 찾아가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용처가 잘 나왔으면 아주 금상첨화가 되죠. 그러면 이론과 실기를 다 갖춘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가능성이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정학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을 따는데, 여름은 본인과 같은 불의 기운이 강한
계절이거든요. 한마디로 몸이 건강하고 튼튼한 건 좋은데 이 불이 너무 강할 수도 있는데 을민이에 태어나가지고 불이 조금 힘 많이 강할 수도 있겠네요. 목기운도 강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 자 저 강한 기운 한마디로 본인의 주체성도 강하고 주관도 있고 또 고집도 있고 아집도 있고 이런 식인데 자 저 강한 기운은 어디인가에 써야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쓸 용처를 잘 찾아야 됩니다. 태어난 일어날 시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쪽에서 관이 잘 나와서 관 권력을 찾아가게 될 것이고 재물이 나왔으면 재물 돈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자 애청이나 끼 전문 기술이 있으면 그쪽을 따라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저게 불의 힘이 너무 왕성해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또 정화는 병화하고 다르게 불이 너무 강해도 폭발할 그런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는데 자 그렇게 용처가 잘 나왔으면 아주 금상첨화가 되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단순 육체적인 일을 하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용처가 좀 시원찮으면요. 용처가 시원찮으면 후천적으로 이제 찾아야 됩니다. 뭐 운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뭐 이름이나 뭐 어떤 직업이나 아니면은 어떤 살고 있는 풍수인 조건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건 하나의 개원법인데, 그거는 이제 차선으로 찾는다 보시면 되겠는데, 가장 좋은 거는 사주 자체에 있는 게 가장 좋죠. 그죠? 자, 다음은 이제 정화가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재물, 물질과 관련된 감각 정보가 잘 주세요. 돈에 대한 감각 정보가 빠르죠. 그 현실적이죠. 이론보다 현실이 굉장히 빨라요. 현실적으로 똑똑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학가적인 마인드나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동일한 놈은 내가 힘이 있으면 그걸 지게 되고, 관리, 통제하고 내가 그걸 취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끌려가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정화가 을민일에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뿌리가 있고 힘이 있고 튼튼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재물을 본인이 충분히 감당하고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본인 사업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그렇지 않으면 직장 생활 하셔도 좋아요. 직장에서 아주 일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한마디로, 경제나 경영, 회계, 뭐 금융계통 쪽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쪽 계통에 직장생활 하시면은 아주 직장생활 잘 하시는, 물론 꼭 그쪽이 아니더라도 직장생활 하시면은 직장생활 잘 할 수 있는 아주 일꾼이죠, 그죠? 그렇게 성장하면 가장 좋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조금 가격이 되면 공부나 학문을 해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까지 많이 갖추게 되면은 재물의 수준이 한층 올라가겠죠. 고급 재물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네. 자, 다음은 정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주어졌어요. 자, 관과 권력운이 주어진 거는 좋은데 이거는 두 가지가 있죠. 자, 관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느냐 칼자루를 쥐고, 안 그러면 내가 관에 애속 종속 되어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느냐가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자하고 직결되거든요. 자,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자, 그렇지 않고 힘들게 살아갈 것이냐, 스트레스 받으면서 남편한테, 이게 관건인데, 자, 오로지 그것을 해결해주는 방법은 공부, 라이센스, 학벌, 내지 어떤 내공인데, 자, 이 정화가 을민에 태어나 공부는 쫙 주어졌죠, 그죠? 야, 이거하고 잘 어울리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콜라보가 잘 돼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제대로 쭉 하시게 되면 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거는 별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관, 권력을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 여자분 같은 것도 그렇게 되시면은 나중에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본인의 관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네. 정화가 겨울에 태어나면 참 일복이 많아요. 네. 쓸모 있는 사람이죠, 그죠? 아주 유능한 사람, 유익한 사람. 그런데 보통 정화 겨울에 태어나면 일복이 많아가지고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를 많이 하는데, 이 을민년에 태어나가지고 일방적으로 희생봉사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밖으로 챙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자, 정화도 이제 태어난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내년에 운은 안 볼까요? 뭐 애기들이니까 특별한 운은 볼 건 없고요. 자, 내년에 정화는 본인이 좋아하는 쪽에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노는 쪽이네요. 예체능 쪽을 만약에 한다면 상당히 좋아요.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해거든요. 자, 그렇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먹고 놀고, 좋습니다. 자, 지금 나이는 먹고 노는 게 항상 좋은 나이죠. 그죠?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뭐 가을 겨울생은 본래는 건강 쪽이 좀 문제가 있어야 조금 챙겨야 되는 지금 하나 건강은 조금 챙겨야 됩니다. 가을이나 겨울생은 좀 더 하네요. 물론 을미년에 태어나가지고 조상 쪽에서 힘이 받쳐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아마. 자, 이상 그 다음에 내년에 육신적으로 애로상은 정제신경금 배웠고 또 할머니의 건강 그런 어떤 운은 조금 막히니까 그냥 부모님들 좀 참고하시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별 게 없네요. 예, 정화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무토로 태어나신 분. 자, 무토는 우리가 오행상으로 땅, 흙을 상징, 흙. 그 중에서 큰 흙, 태산을 상징합니다. 자, 이 무토는 굉장히 중후하고, 굉장히 믿음직하고, 속이 깊고, 신뢰와 신용을 중요시하죠. 그죠? 자, 그래서, 무토는 기본적으로 또 신뢰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무토는 감정 표현이 좀 서투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 소통에 대해서 좀 신경 쓸 필요는 있습니다. 속이 너무 깊어도 문제가 있죠. 그죠? 자, 속이 너무 깊어도 남녀 간의 애정 문제 이런 건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소통 관계는요. 자, 그 부분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자, 이러한 무토가 을민에 태어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어떤 게 주어지는지 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본인의 주체성 주관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성부욕, 성패욕도 강하고 중심이 한마디 있죠, 그죠? 네, 아주 주체성 주관이 강하면서 자, 그러면서 관운이 잘 주어졌어요. 한마디로 올바른 관, 반듯한 관, 옛날로 말하면 벼슬 하는 관, 요즘 말하면 어떤 공직계통이라든지 내지 어떤 반듯한 직장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이런 어떤 관운이 주어졌거든요. 자, 저 관운은 본인이 가져가면 좋겠어. 끝까지 가져가가지고 저거는 본인이 거 썼으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죠? 하지만 태어난 월, 일, 시호의 관계에서 틀어지게 되면 저게 못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하여튼 잘 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한 속성이 주어진 무토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 한번 볼까요? 태어난 계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근본 베이스, 근본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면서 그 몸과 마음의 베이스, 기초가 되는 자리거든요. 또한 그는 나중에 진로, 적성, 내지 본인의 직업, 사회성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네. 자, 이런 무토가 봄에 태어나면, 을미년 봄에 태어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야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주어졌거든요. 자, 이 관이나 명예란 놈은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그 관의 권력을 내가 쥐고 내가 관의 주인공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관의 속종속대가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기 싫은 직장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과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자운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능력 있는 남편 만들고 잘 먹고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남자란 자체가 스트레스 다가올 것이냐가 문제인데, 관건인데, 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죽으라고 공부하시고 자격증 나이에서 학벌은 쪽 해가지고 내공을 기르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이 무토가 을민에 태어나면 본래 관운이 한 번 주어졌는데 또 관운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입니다. 중복되었거든요. 가중되었거든요. 스트레스로 다가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이것을 이 관이라는 놈은 나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놈이라 볼 수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적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거를 내편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가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높으면 이 적군이 나를 괴롭히러 왔다가는 보니까 이게 내공이 만만찮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나를 도우는 아군으로 돌았습니다. 이야, 가장 좋죠, 그죠? 적군의 강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들면 아주 내가 승승장구. 그러니까 이 관을 내가 어떻게 내 것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결정적인 것은 결국은 공부, 라이센스, 학벌입니다. 내공입니다. 예. 그쪽에 죽으라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특히 무토가 을미년에 봄에 태어나게 되면 좀 스트레스가 강하니까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공부에 매달려 가지고 본인의 몸과 마음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동서양의 책 속에 있는 훌륭한 기인들을 여러분 후원자로 많이 모시는 게 좋아요. 야, 여러분 주변에는 기인이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만 주는 사람들만 있을 수 있는데, 자, 동서양의 책 속에 많이 있죠, 그죠? 자, 그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여러분 기인을 모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무토가 봄에 태어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해야 되고 평생 살아가면서 책을 많이 보시라.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기인을 여러분들의 후원자로 많이 모시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관으로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무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공부, 라이센스, 학번이 주어졌거든요. 자, 일단은 공부운이 주어졌어요. 자, 조상 중에서 관운, 직장, 권력운이 주어졌는데 자, 이게 여름에 태어나면 공부운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서로 잘 어울리게 되거든요. 자, 콜라보가 잘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일단 공부운이 주어졌다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죠. 대충 공부를 설렁설렁 해가지고 시험을 봐도 시험이 잘 됩니다. 관운이 좋을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토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을미년에 태어난 저 관과 조화가 잘 돼가지고 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능이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약간 중요한 것은 그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네요. 자, 일단은 무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공부해 주신가 공부에 매달리시라 그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은 무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한번 능력자, 재능, 제적군,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야. 나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남자한테 의지하기보다는 본인의 능력대로 사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한마디로 본인이 잘났죠, 그죠? 예. 그래서 웬만 남자는 눈에 띄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무토가 을미년에 태어나가지고 저 관을 어떻게 취하려고 달아들 수 있겠네 보니까. 자, 본인이 이 재능 능력이 있는데 이 재능 능력을 가지고 관을 취하려고 달아들 수 있는데 자, 이 경우에 반드시 공부가 필요하네요. 이 무토가 을미년에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힘은 있는데 그래도 저 관을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은 이 재능 능력을 제대로 이제 수준 높은 재능을 맞추려고 그러면은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지 내공이 깊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저 재능이 굉장히 수준이 있는 높은 재능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진 저 관을 본인이 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에 재물이 또 잘 나왔으면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예체능이나 끼 어떤 전문 기술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무토가 가을에 태어나면 나는 능력자다. 나는 내 식대로 감정도 풍부하고 사회성이나 대인관계도 좋고 이러다 볼 수 있겠네요. 거기에 공부 학문만 조금만 배가 되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무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가 잘 되어졌거든요. 돈에 대한 감각, 아마 현실주의자죠. 현실적 통발이 빠르고 아마 사가적인 마인드라든지 어떤 재능이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좋은데 문제는 이 재물이 강하게 주어지면 이 재물을 내가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가 어느 정도 을빈지에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본인 일을 아주 하기는 조금 부족해 보여요. 혹시 물론 이제 대운이나 대운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가능성한데 가능하면 직장생활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특히 금융이나 경제나 경영학, 금융 회계 쪽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본인 사업을 하셔도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직장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죠. 아주 일꾼이죠. 일을 잘하는 일꾼. 그리고 직장에서 성공하는 가능성이 많아요. 자, 본래 무토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상당히 일복도 많고, 나물 희생봉사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토가 겨울에 태어난 분들은 본인의 밥그릇을 챙기시라. 그렇게 되겠네요. 거기에 저 재물을 조금 고급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공부운이 가미가 되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무토가 주어진 저 재물을 내가 수준 높은 재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높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무토가 태어난 계절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내년 운势을 한번 볼까요? 뭐 아직 애기들이니까 특별한 볼 거고요. 내년에 굉장히 활동량이 많아지고 에너지가
많아지는 해네요. 안 그래도 보통 이 나이는 아주 그냥 활동이 많은데 내년에 운에서도 더 강하게 들거든요. 내년은 진짜 먹고 놀고 뛰고 하는 이런 운동이네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쪽은 좋아요. 일체형 쪽에서 운동을 하는 쪽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활동이 많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나이는 뭐 한참 뛰고 놀라야죠, 그죠? 네. 별 문제가 없고요. 자, 내년에 내내 모친의 건강 내지 운 좀 막히니까 이런 부모님 보시고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형제간 중에서도 많이 있다면 조금 건강이라든지 그런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자,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죠, 그죠? 네. 자, 무엇도 내년에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토로 태어나신 분, 자, 기토도 땅을 상징하죠. 오행성은 땅, 대지를, 특히 넓고 넓은 대지, 어머니와 같은 성향을 가져서 만사 만물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대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진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희생봉사도 많이 하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기토가 너무 희생봉사 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같이, 그죠? 특히 겨울이나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름생 외에는 조금은 항상 자기 밥그릇을 챙겨셔야 됩니다. 네, 몸과 마음이 있은 후에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 하셔야 되거든요. 또한 저런 기토는 토의 속성인 굉장히 속이 깊고 중후하고 믿음직하고 신뢰와 신용을 중요시기죠, 그죠? 자, 속이 깊은 건 좋은데 속이 너무 깊어도 문제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어떤 감정 표현 내지 소통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특히 남녀 간의 문제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애기들이니까 그런 건 없겠지만 소통 문제를 조금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것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요.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진 기토가 을민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스토리, 유전자를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본인의 주체성 주관이 강해요. 예, 중심이 있죠, 그죠? 자, 사람은 누구나 중심이 있는 게 좋아요. 주관이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는.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관운이 주어졌거든요. 자, 근데 저 관은 약간 생관이에요. 약간 우리가 무관계통관 볼 수도 있는데, 군인, 경찰, 검찰 같은 이런 약간 생관, 약간 스트레스 압박이 좀 인내심을 필요하는 관, 그런 수관, 권력이죠. 자, 저 권력은 내가 취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내가 취하지 못하면은 내가 압박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관이거든요. 자, 저거는 저게 조상 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상이 누렸던 관이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가정 사정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조상 쪽에서 어려운 상이 부모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가정 환경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건 극복이 되거든요. 내가 이거 극복을 잘 하게 되면 나중에 저 큰 관을 본인이, 권력을 본인이 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 사주 전체적인 상을 봐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정보가 주어졌어요. 자, 정보가 주어졌는데, 자, 이러한 정보가 주어진 기토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 한번 볼까요? 이 태어난 계절, 엄격히 말하면 태어난 월이 중요한데 월별로는 다 해드리지 못하고 계절 카테고리를 먹여서 말씀드리는데, 태어난 계절은 그 사람의 어떤 근본적인 베이스와 관련이 있고 어떤 기초죠. 또한 어떤 적성, 직업 내지 어떤 진로 내지 어떤 사회성하고도 삐집한 관련이 있거든요. 자, 이러한 기토가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에,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관과 권력이라는 놈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 관에 애속 종속되어 가지고 내가 힘들게 말단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관건이죠. 또한 여자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나중에 남자운하고 직결되거든요. 한마디로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한테 스트레스 다가올 것이냐가 관건인데, 자, 이 기토가 관이 조상 쪽에서도 한번 관살의 기운이 주어지는데 또 주어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관살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관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유일하게 극복하는 길은 죽으라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공이 높으면 이 관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한테
압박을 주고 나를 괴롭히는 적군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적군을 내 편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내공이 높으면 이 적군이라는 놈이 나를 괴롭히러 왔다가는 보니까 이 상대가 내공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은 아군으로 돌았습니다. 네, 적군을 아군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 죽으라고 공부하시라. 저기에 기토가 을민인에 태어난 기토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학문에 매달려가지고 본인이 내공이 높아지면은 이 관을 내가 쓸 수가 있고 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관에 애속종속되어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게 잘 갖추어지게 되면은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남자는 자체가 나한테는 스트레스를 다가오게 되거든요. 자, 오로지 관건은 공부 학문에 달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한 동서양의 책 속에 나오는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로 많이 모시라. 기인을 후원자로 모시면 여러분은 또한 마찬가지 인생이 훨씬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자, 여러분 주변에는 기인이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또 적군만 많을 수가 있는데, 기인은 훌륭한 책 속에 많이 있죠, 그죠? 자, 관건은 그래서 공부와 기인에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공부, 학문은 라이센스 학부령이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조상 쪽에서 저 관이 주어졌는데 이 공부는 하고 같이 어우러지게 되거든요. 조화가 잘 되죠. 자, 이렇게 되면 공부를 해가지고 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공부는 일단 좋았으니까 공부를 죽으라고 안 하시도 대충 설렁설렁 하시도 관운이 좋으니까 시험 보면 잘 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관운이라는 거거든요. 자,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저 여름에 태어난 저 공부운 학문운과 조상 중에 저진 관운과 잘 콜라보레이션이 잘 된다. 네, 조화가 잘 되니까 네, 뭐 좋겠네요. 네. 뭐 별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게 보입니다. 네. 다음은 기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제주권,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쪽에, 내 호기심이 가는 쪽에 내 능력을 펴면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남자한테 의지하기보다는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 심리가 더 강하네요. 네. 자, 그런데 이 기토가 을민일에 태어나 관살이 주어졌거든요. 자, 이 능력, 재능을 가지고 저 관을 취하려고 달라들 가능성이 많네요. 예. 그래서 관을 취하면 좋아요. 그러면 내가 권력자가 되거든요. 네. 자, 여자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본인의 능력대로 살아가면서 본인의 관을 취하려고 들거든요. 본인의 직업에서 권력을 취하려고 들기 때문에 좋아요. 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관을 좀 효과적으로 취하고 내가 직급이나 어떤 쪽이 칼자루를 제대로 치려고 그러면 공부가 첨가가 되면 좋아요. 예. 그러니까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높아지면은 이 재능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자, 그것을 가지고 저 관을 제대로 취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토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상당히 총명하고 똑똑한 어떤 재능이 주어지는데, 거기다 후천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이 가미가 되면 아주 좋겠죠.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입니다. 아주 전문 자격을 갖춘 전문직 계통으로 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네요. 여자분 같은 경우도 본인 능력도 잘 펴면서 남자도 잘 요리해가지고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잘 살아갈 수 있겠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기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달인데 태어나면 물질, 재물에 대한 감각이 잘 주어졌어요. 예, 그런 정보가 잘 주어졌어요. 자, 근데 이 재물이라는 놈은 두 가지 속성이 있거든. 내가 힘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취하고 관리, 통제하고 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될 수도 있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내 사업을 했을 때 나중에 속성속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토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 비록 사업가적인 재질이나 마인드가 다 갖추어져 있지만은 내 사업을 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상교에서 관운, 사륜이 주어졌기 때문에 본인 힘이 좀 약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가능하면 내 일보다는, 내가 경제나 경영학, 금융, 회계 이런 쪽 공부를 하셔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아요. 전문 자격을 따가지고 그쪽에 직장생활 하시게 되면 아주 전문적인, 그야말로 일꾼인지 일을 잘하는 스타일이죠. 그죠? 일꾼으로서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거든요. 자, 조건은 반드시 공부를 해가지고 쭉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토가 보통 겨울에 태어나면 일복이 많고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도 많이 하는 상인데, 자, 을민년에 태어나게 되면 기토도 마찬가지예요. 예, 항상 본인이 밥그릇을 챙기시고 남을 위해서 너무 희생봉사하지 마세요. 내 몸과 마음이 있은 후에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하시는 게 좋고요. 심지어는 가족을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네. 때로는 이 기토가 을민년에 태어나면 힘든 과정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힘든 과정 속에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오직 공부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 충분히 보상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물론 사주 구조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충분히 가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자, 다음은 이제 기토가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드린 거 참고로 하시고요. 내년에 오늘 한번 볼까요? 내년에 기토는 애기들이니까 뭐 다른 걸 볼 거고요. 예, 본인이 좋아하는 쪽에 깊이 빠져들었네요. 예, 호기심이 많고, 호기심이 발동되고, 예. 그래서 뭐 애체능 쪽은 상당히 전문적으로 수준이 높아지는 쪽인데, 뭐 이 나이에 뭐 애체능을 할 나이는 아닌데, 자, 어제 놀이 쪽, 뭐 이런 쪽에 빠져들 수도 있겠죠. 하여튼 내년에 본인이 좋아하는 쪽에 빠질 수도 있고, 내년에 먹을 식복도 생기는 해요. 예. 굉장히 좋은 거 많이 먹겠습니다. 그러네요. 대신에 내년에 이제 주의할 사항을 한번 볼까요? 육신관계에 주의할 사항은 할머니의 건강 그쪽은 좀 챙기시면 될 것 같고, 본인의 건강 쪽은 조금 챙기셔야 됩니다. 내년에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봄도 마찬가지, 여름생 외에는 내년에 기토는 약간 건강 쪽도 조금 챙기셔야 되는 해거든요. 이거는 부모가 이제 해야 될 사항이겠죠. 그죠? 자, 내년에 기토도 좋은 거는 시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 자, 경금도 오행상으로는 금속쇠, 내지 자연에서는 큰 바위 같은, 굉장히 강직하고 강인하고, 정의, 약간 거친 이런 면도 있죠. 기질이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금이 아주 구조가 좋으면 무관계통, 그냥 군인, 경찰, 검찰, 내지 권력을 쓰는 계통, 내지 의사계통, 이런 쪽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구조가 좋고, 흐름이 좋아야 되는데요. 자, 이러한 경금이, 특성 가진 경금이, 자, 을민년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어떤 게 주어졌을까 한번 볼까요? 네, 첫째는 기본적으로, 재물운이 잘 주어졌네요. 예, 굉장히 재물이 튼튼하게 주어져가지고 본인하고 합을 했어요. 예, 아주, 조상 쪽에서 재물운이 상당히 잘 주어져. 저 재물은 본인이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어요. 문서운도 주어졌거든요. 예, 저 문서는 또 공부운이 되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경금이 을민이 태어나게 되면 조상적과 관련돼서 재물복, 돈복이 있다 볼 수 있고, 굉장히 성격이 꼼꼼하고 치밀하고 완벽한 이런 완벽주의자가 될 수도 있거든 보니까요. 네. 자, 저 재능은 끝까지 가지고 가면 좋죠. 안 깨고요. 네. 남자 같은 경우는 이성이 일찍 들어오는 어떤 그런 정보도 있거든요. 지금 첫사랑이 굉장히 빨리 들어왔죠, 그죠? 저 첫사랑은 굉장히 잊지 못할 첫사랑인데요. 중간에 안 깨가지고 가져가면 좋겠네요. 물론 지금 을민생 2015년생은 아직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어린 나이인데, 이제 1955년생 인생을 다 살아신 분들은 아마 그 경험을 하시다가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저러한 정보가 주은 경금이 기본적으로 공무원도 주어졌어요, 보니까. 예, 학문도 잘 주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금융계통 공부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러한 정보가 주어진 경금도 태어난 계절별 특성 한번 볼까요? 태어난 계절, 은기 말하는 태어난 달인데, 이 계절은 달인의 본인의 근본 베이스, 기초하고 관련이 있고, 내지 진로, 적성, 내지 어떤 사회성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자, 이러한 경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이 잘 주어졌어요. 돈에 대한 정보가 빠르고 현실적이죠. 그죠? 한마디로 사가적인 마인드라든지 사가적인 재능, 재주가 다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재물이라는 놈은 특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재물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취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되고, 재물 따라 삼실리가 될 수도 있고, 내 사업을 하게 되면 속성속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금이 을민년에 태어나 재물이 한 크게 주어진데 또 재물이 줬어요. 야, 이렇게 되면 재물이 너무 강해요. 야, 이렇게 되면 내가 재물을 다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재물 따라 재물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절대로 본인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공부를 하시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고 직장 생활 하시면 아주 일을 잘하는 어떤 전문 일꾼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경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잘 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현실에 밝기 때문에 공부, 뭐 이론 같은 게 별로 중요시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이론이 갖추어지게 되면은 이 재물을 훨씬 고급스럽게 내가 쓸 수 있고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그래야말로 공부가 하기 싫어도 죽으라고 공부하시라. 그래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을 갖추시라. 그것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시면 가장 좋아요. 금융계통을 가셔가지고요. 예, 꼭 금융계통이 아니더라도 직장 생활 하시면 아주 전문적인 일꾼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자, 다음 그렇고요. 다음은 이제 경금이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을 주고 있거든요. 이 관과 권력이라는 놈은 내가 권력을 잡고 내가 관의 주인공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관의 애속 종속되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관건이죠. 그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편으로 직결되어 있거든요. 내가 남편이 훌륭한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남편이라는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 다가올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자, 이게 경금이 을민년에 태어나가지고 이 관하고 재하고가 너무 강해요. 이렇게 되면 내가 힘이 좀 약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관을 내가 소화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 그러니까 이 경금이 여름에 태어나면 정말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건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뿐이거든요.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 내공이 높으면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을 내 편을 만들어 내가 관을 질 수가 있고 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좋은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관에 내가 애속 종속되고 힘들게 살아갈 수 있고 재물에 끌려갈 수도 있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관인이 기본적으로 남편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다가올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돈 벌이가 남편 도와줄 때만 거꾸로 돌아올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경금은 여름에 태어난 경금은 을민이네, 여름에 태어난 경금은 오로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이 펼쳐져 있더라도 공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관이라는 놈은 적군이거든요. 나를 괴롭히러 오는 적군인데, 이것을 내 편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내공이 높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공이 높아오면은 이 관이, 적군이 나를 괴롭히러 왔다가는 보니까 상대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이 아군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도와주는 쪽으로 가져오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 됩니다. 관도 내가 관이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남편도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좋은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게 되겠죠. 그죠? 관건은 공부에 있고, 또한 동서양의 훌륭한 기인을 여러분이 많이 모시라. 후견으로 여러분 주변에는 기인이 많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 기인은 책 속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보시라. 책 속에 많이 보시면서 책 속에 드는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를 많이 모시라. 그래서 관건은 공부와 기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경금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달인데 가을에 태어나면 근본 베이스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나잖아요. 자, 기초가 튼튼합니다. 자, 이렇게 기초가 튼튼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조상 쪽에서 주어진 저 관을 본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얼마든지 본인 일을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일을 하셔도 아주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일 잘하는 일꾼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가을에 태어나도 근본 베이스가 튼튼한데 여기에 공부운이 조금만 가미가 돼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이 가해져 버리면 아주 좋죠. 그죠? 그렇게 되면 내공도 굉장히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가지고 조상 쪽에서 주어진 재물을 본인이 충분히 감당하고 희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다음은 경금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꾼,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 능력을 발휘해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게다가 이 능력이 조상 쪽에 있는 저 재물하고 같이 연결이 잘 되면은 약간 마이너스 손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건 또 태어난 월요일에 조금 다른데,
좌우지간 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나는 재물을 만들어내겠다는 심리가 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저 재능을 가지고. 자,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조금은 고려할 사항이, 이렇게 이제 능력도 있고 재물론도 좋으면 내가 힘이 약해져 버리거든요. 이 힘이 약하게 되면 내가 잘못하면은 내가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저 재물을 따라 내가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저 강한 재물을 내가 취하고, 그 다음에 이 능력을 고급 능력, 내지 수 높은 능력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을 갖춘 게 좋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재능 수준도 높아가지고, 능력 수준도 높아지고, 또 재물도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렇더라도 본인 일을 하시는 건 좀 곤란하고, 사실은 프리랜서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게 겨울에 태어나면. 근데 문제는 프리랜서 본인 사업을 했을 때 좀 속성속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일어나다 그게 망할 수가 있거든, 운 따라서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면 가장 좋은데, 본래 태생의 원전 선천적인 성격이 프리랜서적인 성격이 강해서 직장생활이 잘 되겠나 이런 어떤 의구심도 있긴 있네요. 자, 일단은 여자분 같은 경우도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야. 내 주관대로 주체성을 가지고 남자보다는 능력 위주로 살아갈 것이, 남자의 의자기보다는 한마디로 본인이 잘났죠, 그죠? 그래서 웬만한 남자는 눈에 다 들어오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의 능력도 잘 펴면서 남자를 잘 요리해가지고 데리고 사는 게 가장 좋죠. 요새 음의 시대에 가장 잘 맞는, 시대 정신에 잘 맞는 사람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상 경금이 겨울에 태어난 사람까지 해가지고 태어난 계절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은 오늘 한번 볼까요? 내년의 경금은, 네, 기본적으로 좋은 소식과 정보가 들어오네요. 내년에는 뭐 애기들이니까 뭐 특별히 뭐가 있겠습니까? 네. 뭐 어떤 뭐 유치원생인가요? 뭐 산 같은 것도 많이 타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저 내년에는 또한 어떤 예, 내년 자전 경금은 기본적으로 좋은 소식, 좋은 정보, 이건 문서운인데 뭐 애기들이니까 문서운은 볼 거고, 그죠? 예,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육친적으로 세상이 뭐가 있나 볼까요? 내년에 내년 모친의 건강 내지 운은 조금 막히는 테니까 그거는 부모님도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강은 관계 없고요. 본인의 건강도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특히 내년에 본인의 건강도 신경 써야 되네요. 봄이나 여름에 태어난 경금은 또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별 게 없죠. 그죠? 자, 경금도 내년은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자, 신금도 우리가 오행상으로 금속, 쇠를 상징합니다. 저 신금은 정제된 금속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한 보석을 상징하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래서 신금도 굉장히 강직하고 강인하고 의리, 정의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또한 신금은 보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났죠. 그죠? 깔끔하고 굉장히 때로는 까칠하기도 하고 냉정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네요. 자, 보석이니까 뭐 그 정도는 봐야죠. 그죠? 잘난 거는 봐줘야 되겠죠. 그죠? 자, 저러한 신금이 을민년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어떤 스토리, 전생과 관련된 유전자가 어떤 게 주어진가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재물운이 좀 강하게 크게 주어졌거든요. 자, 저 큰 재물은, 이 재물이 크게 주어질 때는 항상 내가 이걸 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태어난 연만까지는 모르잖아요. 이거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 전체적인 상을 봐야 되는데, 일단 큰 재물이 주어졌어요. 저걸 내가 감당하는 사주 구조가 되면은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구조가 되면은 조상 쪽에서 약간 가시가 한번 기울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해가지고 부모까지 영향이 내려오게 되면은 가정 환경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재물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죠? 자, 그렇게 된 경우는 이거는 극복의 대상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릴 때 잘 극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저 큰 재물을 본인이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정 환경이 조금 어렵더라도, 극복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높아져가지고 본인이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 재물을 본인이 나중에 지게 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공부운도 주어지기는 주어졌는데 아마 공부운도 만약에 환경에 따라서
되겠지만은 이 공부는 본인의 코드에 맞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 계통 공부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여. 네, 그렇네요. 자, 그리고 이 을목이, 신금이 을목이 태어나면 약간 스케일도 굉장히 큽니다. 약간 이런 방향 감각이라든지 이런 쪽도 크고, 재물에 대한 스케일도 크고 한데, 자, 문제는 이걸 내가 질 수 있냐 없냐 문제죠. 자, 그러면 자, 태어난 계절별부터 한번 봅시다. 태어난 계절이라는 것은 보이는 정확하게 태어난 월별로 봐야 되는데 다 보지 못하니까 계절별로 제가 카테고리를 묶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태어난 계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베이스, 근본적인 자리, 자기 몸, 건강 이쪽하고 진로 관련이 있고, 또한 나중에 진로 적성 내지 사회성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리거든요. 자, 이 신금이 봄에 태어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면 재물과 물질에 대한 정보가 잘 주어져서 돈에 대한 감각 정보가 빠르죠. 자,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론보다 현실에 뛰어난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학가적인 마인드 재능이 다 주어졌는데, 이렇게 재물이 너무 강하죠. 조상 쪽에서 재물이 한번 크게 주어지는데 또 재물이 주어졌어. 자, 이렇게 되면 이 재물을 내가 관리 통제하고 취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내 일을 못하고, 내 일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재물 다 삼칠리가 되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속성속패합니다. 내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신금이 을미년 봄에 태어나야만 가능하면은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것도 전문적인 계통, 그러니까 경제나 경영이나 이런 쪽 공부를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전문 자격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단순 노동, 기능 쪽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 자, 이 재물이 너무 왕하니까 이 재물을 내가 취급하고 내가 취하려고 그러면은, 고급화 시키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재물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재물에 내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현실적인 쪽에 굉장히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전문 자격을 갖추는 거 하고 내가 현실적으로 하면 뛰어난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신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오로지 공부에 매달리시려 하시라. 본래 봄에 태어나면 공부를 안 하려고 달라도 나거든요. 예. 어머님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 될 상황이 생기겠네요, 보니까. 자, 이러한 신금이 또한 어떤 동서양의 기인을 여러분 혼자로 많이 모시는 게 좋아요. 자, 기인은 책 속에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위에는 기인이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 속에 있는 기인을 여러분의 혼자로 많이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저 큰 재물이 훨씬 고급화되고 저 재물을 본인이 희롱할 수 있거든요. 자, 다음은 이제 신금이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을 따면 여름에 태어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이 주어졌어요. 자, 관운과 권력운이 주어진 거는 좋은데 이 관이 난 놈은 내가 칼자를 쥐고 주인공으로서 살아갈 것이냐. 안 그러면은 이 관이나 어떤 조직에 애속, 종속되어가지고 힘들게 말단으로 하기 싫은 직장을 살아갈 것이냐.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자운하고 직결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남자가 기본 스트레스 다가올 것이냐, 이 관건인데, 자, 이 관건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관을,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분은 훌륭한 남편을 만나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관이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나한테 압박하는 쪽이고, 적군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적군을 아군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내 내공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내 내공이 높으면은 이 적군이 나를 괴롭히러 왔다고는 보니까 상대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아군으로 돌았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적의 강한 힘을 내가 역이용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 관을 내가 권력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훌륭한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본인 관한 말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신금이 여름에 태어나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 조상 중에 주어진 저 재물도 본인이 취할 수 있거든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열심히 돈벌이 가지고 남자 도와줬더니만 이게 결과가 거꾸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뿐입니다.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뿐입니다. 자, 다음은 신금이 이제 겨울에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달인데,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권. 한마디로 나의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쪽에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겠다.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남자한테 의지하기보다는 내 능력대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근데 조상 중에서 저 재물운이 좋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 능력과 재물이 잘 어울리게 돼가지고 약간 마이너스에 손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한마디로 능력도 있고 재물도 강한데, 자, 이렇게 됐을 때의 경우에는 내가 힘이 너무 약해져 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능력, 재능이 남 위에서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내가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될 수도 있고, 재물을 내가 취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속성속패할 수도 있고, 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내공을 굉장히 쌓아가셔야 됩니다. 예.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공부를 주라고 하셔가지고 그쪽이 갖춰져야 되고, 내공이 높아져야 돼. 그래야만이 저 재능의 수준도 높아지고, 저 재물도 내가 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감정도 풍부하고 사회관계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은데 너무 천방지축해가지고 오지랖이 너무 넓어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절제된 능력 발휘와 절제된 대인관계라든지 절제된 사회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공을 높이셔야 돼요. 예,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수준을 높이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능력자가 태어난 건 좋은데 이제 그런 쪽을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요. 자, 이상 태어난 계절별 특징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내년을 한번 볼까요? 뭐, 얘기 들으니까 특별한 건 없죠. 내년에 주체성 주간 고집이 세지고, 내년에, 그런 것도 있고, 내년에 상상력 아이디어도 풍부해지네요. 근데 뭐, 7살짜리가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뭐, 하겠어, 그죠?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공부 쪽도, 내년에는 공부 쪽이라든지 학원 내년 쪽을 환경을 바꾸지 않는 게 좋아요. 바꾸면 별로 안 좋거든, 인연이요. 네,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애들 상이 있나요? 뭐 별거 없고, 예. 형제간 중에서 이제 있다 그러면 내년에 건강 내지 운이 좀 막히는 해니까 그거만 조심하면 되고요. 네, 다른 건 별게 없네요. 예, 내년 신금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하늘을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어른 같은 경우는 문서운이 별로 안 좋으니까 문서를 잡지 않는 게 좋아요. 자, 다음은 이제 임수로 태어나신 분. 자, 임수는 우리가 오행상 물 중에서도 큰 물, 대수, 대호, 강과 호수와 바다를 상징하고 비유합니다. 자, 상징하고 비유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고요. 자, 임수도 속이 깊고, 그쵸. 자, 무토처럼 속이 깊지만은 임수는 속 자체는 말랑말랑하고 플렉시블합니다. 감정도 풍부하고, 때로는 감정이 격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임수는 또한 지혜와 지적 지적인 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적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아요. 자, 이러한 임수가 이제 을민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떠냐 한번 볼까요? 자, 을민년 조상과 관련된 정보, 조상관 정보에서 어떤 정보가 주어진다 보면은, 예, 아주 내면적, 바깥으로 총명하게 똑똑하거든요. 이거는 태어나면서 똑똑한 거예요. 언변이 똑똑한, 말과 행동이 똑똑하거든요. 이것은 배워서 똑똑한 게 아니고, 지식적으로 똑똑한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면서 똑똑한 거예요. 예. 시키면 컴퓨터로 말하면 출력기능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네. 자, 저거는 굉장히 좋은 재능이 되거든요. 사실 언변적 재능인데, 저 재능을 잘 살리게 되면 나중에 교육계통을 가도 성공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언론계통, 내지 애교, 뭐 대인관계 하든, 뭐 자우지간 사람을 상대해가지고 말을 하는 행동 이쪽에는 다 무기로 써먹을 수 있는 재능이죠. 자, 그게 힘도 어떤 전문 기술 쪽도 가미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건 사주 구조 따라서 약간 두 가지가 있어요. 저게 이제 너무 왕하게 되면 조상 쪽에서 한번 사업적으로 집안이 일어났다가 망할 수가 있어요. 예. 한번 가시가 기울을 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된 경우는 그 영향이 부모까지 내려오게 되면 본인이 좀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은 굉장히 힘들지 않고 즐겁게 이렇게 성장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 재능은 끝까지 잘 본인이 가지고 가지고 나중에 저 재능을 잘 써먹으면 좋겠네요. 자,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는 태어난 계절별 한번 볼까요? 태어난 계절이라는 것은 본인의 어떤 근본적인 베이스하고 몸 건강하고도 관련도 있고, 또한 어떤 진로 적성이라든지 앞으로 사회성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직업하고도 관련이 있고.
자, 이러한 임수가 봄에 태어난,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근본적으로 능력자, 재능, 재주권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 하는 호기심도 많고 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자,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조상 쪽에서 주어진 재능이 주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재능이 너무 강하네요. 굉장히 다재다능합니다. 야, 이렇게 재능은 다재다능하고 사회관계, 대인관계도 좋고 감정도 풍부한 쪽이에요. 한마디로 그야말로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강하거든요. 나는 내 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거는 직장생활이 좀 만만하게 어렵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프리랜서로 살아가는 건 좋은데 잘못하면은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 재주 재능을 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키기도 하고 이 재주 재능이 약간은 수준이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이 수준을 높여가지고 이 재주 재능을 수준 높게 쓰려고 그러면 반드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떤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을 가진 재주 재능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재주 재능도 좋고 저 재물도 어느 정도 본인이 취할 수가 있고 또 대인관계나 사회성도 너무 폭넓고 다양해가지고 천방지축이 될 수, 오지랖이 너무 넓어가지고 천방지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남한테 너무 잘해주고 그 대가가 거꾸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절제된 대인관계, 절제된 사회성, 절제된 수준 높은 어떤 능력, 재능 발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 어떤 능력, 기술, 어떤 기능 이런 쪽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임수가 봄에 태어나면 아주 재능 능력자로 태어났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조건을 갖추시면 좋고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아주 남자한테 의지하는 심리는 굉장히 약하고 오직 본인 능력대로 살아가는 심리거든요. 이제 너무 똑똑하죠, 그죠? 그래서 웬만한 남자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네. 와도 잘 받아주지도 않고요. 이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게 다 절제돼야 될 부분들이죠. 가장 좋은 것은 내 능력도 잘 펴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도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남 데리고 살면 되죠, 그죠? 자, 현대 시대는 음이 극성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가 주도권을 쥐고 남자가 보조하는 것이 시대의 정신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 물질과 관련된 감각 정보가 잘 돼 있잖아요. 한번 돈에 대한 감각이 빠르고 현실적이라는 얘기예요. 이름보다는 현실이 빠르고 그러다 보니 사업가적인 마인드라든지 사업가적인 재능을 다 갖추고 있죠. 거기다가 조상 중에서 아주 언변적 재능이 뛰어나죠. 한마디로 마이다스의 손, 마이다스의 입이죠. 이렇게 재능이 뛰어난데 자, 이렇게 되면 재능도 뛰어나고 재물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 문제는 이렇게 되면 본인의 힘이 너무 약해져 버려요. 자, 이렇게 되면 강한 재물을 내가 취하고 내가 관리하고 통제해서 내가 취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가 재물에 잘못 끌려가게 되고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되기도 하고 내가 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속성 속배 크게 흥했다가 망하기도 하고 이런 식이 되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가능하면 본인 사업을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무조건 이거는 내가 죽으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경제나 경영 이쪽 해가지고 금융계통 쪽에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직장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되면 아주 일을 잘하는 일꾼이죠. 능력도 있어 일도 잘하는 일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을 따시라. 근데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공부를 잘 안 하고 따라들거든요. 왜냐? 본인이 현실적으로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이론 같은 거 별로 중요시하기가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론이 조금만 배가 되면은 저 재물을 훨씬 고급스럽게 수준 높게 본인이 희롱할 수 있고 취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 업무, 반복 업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많거든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그죠? 다음은 그리고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면은 동서양의 책 속에 나오는 기인을 여러분 혼자 많이 모시는 게 좋아요. 자, 기인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책 속에 기인들이 많죠, 그죠? 그 기인을 여러분 내가 혼자 모시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이 한참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공부와 기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임수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면 공부원이 주어졌네요. 학문, 라이센스, 자기 학번이 주어졌어요. 야, 이렇게 되면은 조상 쪽에 주어있던 저 선천적인 재능, 타고난 재능 능력하고 언변적 재능하고 후천적인 어떤 공부원하고 잘 어우러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전문직 계통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주 전문 자격을 갖춘, 라이센스를 갖춘 전문직 계통의
어떤 능력자, 말하는 능력자가 될 수 있고 기술적인 능력자가 될 수 있고 주로 그냥 말하는 쪽을 가는 가능성이 많네요. 그렇게 되면 교육계통이라든지 언론계통이라든지 등등 많겠죠, 그죠? 네. 그런 쪽으로 성공하는 가능성이 많네요. 예, 임수가 겨울에, 여름에,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부운이 잘 주어졌기 때문에 공부를 대충 슬렁슬렁 해도 공부를 아주 잘할 가능성이 많네요. 그러면 컴퓨터로 말하면 아주 입력경도 좋고 출력기능도 좋은 성능 좋은 컴퓨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임수가 이제 겨울에 있으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1일인데, 겨울에 태어난 본인의 그는 기초가 튼튼하거든요. 몸이 튼튼합니다. 뿌리가 튼튼하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뭘 하고 할 것이냐. 조상 중에 주어진 저 언변적 재능을 써먹으려고 그랬죠. 예. 본인이 주체성, 주관도 강하고 고집도 세거든요. 그걸 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쪽으로 가려고 달라들겠네요. 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거를 그대로 써먹어도 되겠습니다. 예. 프리랜서적으로 써먹어도 관계는 없을 거고요. 자, 거기다가 공부운이 조금만 가미되면 아주 금상첨화가 되죠. 네. 학문이 조금만 가미돼 버리면은 굉장히 내공이 높은 기초가 튼튼한 사람 그랬죠, 그죠? 예, 전문직 계통은 역시 성공하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자, 임수가 겨울에 태어나면 공부만 운만 조금만 가미되면 아주 금상첨화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내년을 한번 볼까요? 내년 임수는 기본적으로 좋은 소식 운이 있네요. 공부운, 학문은, 문서운이 다 좋네요. 그러니까 애기들이니까 문서 같은 거는 논할 필요가 없고요.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좋은 일만 있겠어요. 보니까. 관은 명예운도 있어요. 유치원에서 무슨 감투 쓸려나? 상도 많이 받아오겠네요. 어른 같은 경우는 내년에 문서운이 있습니다. 네, 관운도 좋고요. 명예운도 좋고. 그런데요. 이건 55년생이죠, 그죠? 자, 이상 임수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개수로 태어나신 분. 자, 개수도 우리가 오행사 물을 상징하거든요. 임수가 큰 물, 바다나 강, 호수를 상징한다 그러면 개수는 하늘에 내서는 빗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하나의 생명수라고 볼 수 있어요. 생명수. 그래서 이 개수는 굉장히 유용하고 쓸모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개수는 어디 가나 한정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일복이 많고, 봄도 마찬가지거든요. 남에서 희생봉사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본인 거를 챙기고 나서 내 몸과 마음이 있고 난 이후에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가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런 개수, 내리는 비니까 비는 만사만물이 다 필요하죠. 이제 동식물한테도 필요할 뿐 아니고 심지어 무생물한테도 필요합니다. 네. 자, 이러한 개수는 또한 역시 지적이고 지혜스러워요. 그래서 지적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아요. 또 언변도 뛰어나신 분이 많고 그죠. 자, 이러한 개수가 을민년에 태어나면 어떠한 정보가 주어졌을까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 똑똑하고 총명하네요. 이거는 전문적인 나중에 전문계통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는 재능인데 한 곳을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탐구하고 연구하는 쪽, 어떤 이런 쪽에 기운이 강하거든요.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똑똑한 거예요. 그런 쪽으로. 이거는 밖으로 확 드러난 똑똑함은 아닌데 가면 갈수록 굉장히 연구 탐구하는 쪽이에요. 전문직 계통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죠. 여기에 이제 학문이 어떤 가미가 되면은 아주 전문직 계통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겠죠. 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나는 깊이 파고 들어간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이건 내면적으로 똑똑한 거예요. 자, 또한 식복도 주어졌거든요. 먹을 복이 잘 주어졌네, 조상 관련돼서. 자, 식복이랑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식복이 어떻게 보면 뭐니 해도 최고 좋은 복일 수가 있습니다. 식복이 있다는 건 뭐예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기본적으로 돈이 있다는 얘기죠.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식복이 떨어지면 어떻겠어요? 재물 쌓아놓고는 벌벌 떨면서 음식도 제대로 좋은 거 못 먹습니다. 이거 별 의미가 없죠.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돈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돌덩어리가 똑같죠, 그죠? 돌덩어리 창고에 해놓고 있는 건 똑같아요. 금덩어리 아무리 이어나고 있어도 별 소용이 없죠, 그죠? 자, 식복이 있게 태어났고요. 사람이 순전하고 순수하고, 자, 저거는 끝까지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관운도 좋죠, 관운. 이 관은 센관이네요. 무관계통, 군인경찰, 검찰 같은, 내지 어떤 기질이 센 같은. 이쪽을 내가 정복을 해가지고 내가 관운을 시할 수도 있어요. 보면은. 물론 여기가 태어난 월 일시의 관계에서는 잘 봐야 되지만, 일단은 조상 쪽에서도 그런 인연이 주어졌네요.
자, 개수도 또한 태어난 계절별 특성 한번 볼까요? 태어난 계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근본 바탕, 몸의 어떤 근본 바탕이 되기도 하고, 기초가 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진로, 적성, 내지 앞으로 사회성, 직업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리거든요. 자, 이러한 개수가 봄에 태어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달인데, 봄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나는 능력자, 재능, 저주꾼,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쪽에서 내 호기심, 능력을 발휘하면 살겠다는 건데, 조상 중에서도 끼가 주어졌거든요. 재능이 주어졌는데, 저 재능하고 같이 어우러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이 가능합니다. 재주가 출중하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전형적인 프리랜서적인 성격. 나는 내 식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야. 앞으로 가는 걸 막지 말아라는 이런 식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한테 의리하는 심리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거보다는 나는 내 식대로 살아갈 것이야. 이런 심리가 강합니다. 예, 능력이. 웬만한 남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한마디로 눈이 높죠. 잘났죠, 내가. 예.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내 능력을 펴면 살아가면서도 남자를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요리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살면 되죠. 자, 현재 음이 극성한 시대에 딱 맞는 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음이 극성한 시대에 여자가 주인공이고 남자가 보조, 엑스트라가 되는 그런 시대죠. 그죠? 예, 그런 시대에 잘 맞는 시대 정신에 잘 맞는 사주로 태어났다 보시면 됩니다. 자, 전형적인 프리랜서로 살 가능성이 많은데, 조상 쪽에서 관이 좋으면 저 관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사주 구조가 좋으면은 관을 취급해가지고 권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권력 쪽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보면은. 여자분 같은 경우도 권력도 쥐고, 내가 남편도 지는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보니까요. 좌우지간 개수가 봄에 태어나면 능력이 태어났다. 자, 여기서 약간 본인의 힘이 좀 약하고, 약간은 남을 위해서, 이렇게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 벌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한 경우에는 이 지식 지혜가 너무 조금 천방지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너무, 재능이 약간 수준이 낮고, 단순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내 사회성이라든지 어떤 대인관계 이런 것도 천방지축이 돼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거든요. 실속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그걸 방지하시려고 그러면 가능한 공부 라이센스 학벌이 높아야 됩니다.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을 갖추셔야 돼. 그래야만이 대인관계나 이런 것도 사회성 이런 것도 절제가 되고 어떤 재능이나 기술이나 수준도 올라가고 이제 전문적 기통을 갈 가능성도 많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개수가 봄에 태어나면 아주 재능이 뛰어나지만 죽으라고 그에 맞는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시라. 이렇게 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죠? 자, 다음은 개수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재물, 물질과 관련된 정보가 잘 주어졌어요. 돈에 대한 감각 정보가 빠르죠.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그죠? 굉장히 똑똑합니다. 현실적으로. 거기다가 조상 쪽에서 주어진 내면적인 재능, 끼하고 잘 어우러지게 되면은 아예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재능도 있고 재물도 강한 이런 상이 되어버리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약간 주의할 것은 이 재물이 너무 강하고 재주가 너무 많으면 내가 힘이 약해져 버려. 이렇게 되면 이 재물을 내가 관리하고 취급하고 취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되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내 사업을 하게 되면 속성속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저 재물, 저 재능의 수준을 높이려고 그러면 역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내 내공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재물을 내가 취하고 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 사업을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내 사업을 하시면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속성속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고, 그러니까 금융이나 경제계통 쪽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경영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시면 아주 유능한 직장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아주 일꾼이죠. 그죠? 일복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실보다는 공부 쪽을 죽으라고 따라가서 하셔야 됩니다. 물론 공부가 굉장히 안 하고 하기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커서 저 큰 재물을 희롱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동서양의 기인을 여러분 혼자를 많이 모시라. 여러분 주변에는 기인이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인은 여러분 책 속에 많이 있거든요. 책 속에 있는 기인을 여러분 혼자를 많이 모시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참 업그레이드거든요. 자, 관건은 공부와 책에 달렸습니다. 네, 그렇네요.
자, 다음은 개수가 이제 가을에 되면 가을은 양유로 8, 9, 10월 때 가을에 되면 공부 라이센스 학번이 줬어요. 일단 공부는 주셨어요. 자, 이렇게 되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내면적으로 총명하면 하고 후천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지적으로 총명하고 동시에 이렇게 결합이 잘 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완전 전문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번을 가진 내공이 높은 전문가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이게 이과적인 쪽에 성공하는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은 문과 쪽도 얼마나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권력도 질 수 있고요. 그건 이제 권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 쪽으로 가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개수가 가을에 태어나면 공부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학문을 가지고 저 재능하고 잘 어우러지게 되면은 전문가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개수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근원이 풍족하고 풍부하죠. 예,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 보시면, 근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다 보면니까, 또한 본인의 주체성, 주관도 강하고 주체성도 있고, 고집도 있고, 자, 그것을 가지고 조상 쪽에 주어졌던 저 재능, 기능, 내면적인 재능을 가지고, 그쪽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힘도 있고, 재능도 끼도 있죠. 그죠? 거기에 공부이 조금만 가미돼 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이 가미가 되면 아주 금상첨화죠. 아주 실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자, 그러면 저 재능 끼를 가지고 관을 취할 수도 있고, 저 재능을 가지고, 안 그러면 그야말로 재능 끼 쪽으로 가지고 전문 기술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재물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공부만 조금만 가미가 돼버리면은 아주 좋겠네요. 그렇게 되면 조상 중에서 주어진 저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네. 자, 이상 개수의 태어난 계절별 설명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자, 내년 운 한번 볼까요? 뭐, 애기니까 특별한 운은 볼 건 없고요.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뭐, 생각이 많고, 망상이 많은 했는데, 뭐, 애기가 생각이 망상이 많아질 게 뭐 있겠나. 예, 내년에 공부 방법이라든지 공부 환경 같은 거를 바꾸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쉽게 말해서 내년 문서운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녀와 관련돼서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조건을 바꾸는 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네. 쉽게 말해서 공부 방법, 내지 어떤 환경, 이런 쪽, 그지? 뭐 어떤 유치원 같은 거 새로 바꾼다는 이런 건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어른 같은 경우는 문서운이 별로 안 좋거든요. 문서를 의심하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예. 약간 사기성 문서라 볼 수 있거든요. 을미생요. 55년 을미생 말이죠. 자, 이상 개수, 그 다음에 육친관계에서 내가 볼까요? 육친관계 주의사항이 있네요. 예, 내신에 모친도 그렇고 부친도 그렇고, 예, 부모님의 건강 내지 어머니 좀 막히는 해니까 좀 부모님이 신경 써야 되겠네 보니까요. 자, 내년의 개수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상과 같이 2015년 을미생 내지 1955년생 을미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날 참고를 하시고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자,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과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적성입니다. 감사합니다.